안녕하세요. 콘텐츠 큐레이터 박성호입니다. 우리가 만약 빛과 같은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빛과 같은 속도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입으로는 더 높은 목표를 말하지만 그 목표를 실천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E=mc 제곱, 이 공식 안에 속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효시간은 겨우 7, 80년이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은 힘든 고통의 시간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명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의 양을 최대한 늘린다. 둘째, 시간의 질을 최대한 높인다. 즉, 시간의 양과 질을 늘리고 높이는 것.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양을 늘린다.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고무줄 눌리듯이 시간을 더 길게 늘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인슈타인이 가르쳐 줬습니다. E=mc 제곱. 1905년에 나온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속도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어떤 특정 물체의 속도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상대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개념으로 확장돼서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이것을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른다.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동일한 시간이라도 더 길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발견이고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이것을 지식의 습득 속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수록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일주일 걸려서 읽는 사람과 하루 만에 읽는 사람에게 시간의 길이는 다릅니다. 시간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느리다는 것은 단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시간의 가치가 낮으면 삶의 질도 낮아지고 시간의 가치가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즉,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시간과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명제입니다. 시간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을 빠르게 습득한다고 해서 저절로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지식을 빠르게 습득한다면 내 삶의 질도 빠르게 쓰레기처럼 될 겁니다. 즉, 내가 습득하는 지식의 주제가 내 삶의 목적 혹은 목표와 직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향하는 가장 가치 있는 목표와 부합하는 지식이어야 된다. 질을 높이는 것은 목적에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면 빠르게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일반 자동차의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00km 내외입니다. KTX는 350km로 달리고 비행기는 800에서 1000km로 날아가요. 그리고 지구는 우주 공간을 무려 10만 7천 킬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1시간에 무려 10억 킬로를 날아갑니다. 10억 킬로요. 속도가 높아질수록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은 더 멀리 잡을 수 있죠. 즉 우리의 목표는 속도와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단지 물리학 법칙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철학적 가치와 직결됩니다. 더 가치 있고 더 높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실행에 옮기는 지식의 순환 속도를 지금보다 2배, 3배 아니면 10배, 20배 높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거리와 크기가 확장되듯이 자신의 지식 습득과 활용 기술을 높여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장됩니다. E = MC 제곱. 이 공식을 다시 생각해 보죠. 지금보다 지식 습득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에너지는, 즉 삶의 에너지는 4배가 높아집니다. 속도가 3배 빨라지면 삶의 에너지는 9배가 높아집니다. 속도가 5배 빨라지면 삶의 에너지는 무려 25배가 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더 높은 목표를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를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더 높은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속도를 높여라.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뇌의 정보 입력 방식만 바꾸면 속도는 저절로 높아집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지식을 우리 두뇌에서 다루죠. 그렇다면 우리 두뇌가 정보 입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두뇌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것은 단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원리만 깨우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도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내 삶의 질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내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지식혁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자료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